과제한 것들 지문부터 한번 갖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과제 시작을 몇 번부터 할까요? 1002번, 1102번. 자, 그럼 시작합시다. 188페이지 질문. 자, 넘겨볼게. 189페이지 질문. 1100. 6번 한번 가볼게. 자, 이거, 일단은 직선 L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 L부터 적어보자. L이 누구냐면, 이걸 몰랐어? 네, 이게 뭔지를.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 부르겠다는 뜻이야. 야, 선생님 수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몇 번이 됐는데. 그랬나? 그래. 몇 대면 이건 줄 알고. 아니야. 이런 직선이 있는데 옳은 걸 찾아보래. 이것도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지? 기억부터 가보자. 천천히. 기억. K가 1일 때. 그럼 이게 기억이 말하고 있는 조건이었으니까 직선 L의 K 자리에다가 1 넣어보는 거죠. 1 넣어봤더니 사라지고 1 넣었더니 3Y에 1 넣었더니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Y는 2라는 직선이 되는 거네. 문제는 어떻게 결론 짓고 있나? X축의 평행하다? 맞네요. Y는 2라고 하는 직선 대강 그려보면 Y 값이 2인 점들이 모여있는 직선이 Y는 2니까 이렇게 그려진 직선은 당연히 X축의 평행한 게 맞겠죠. 기억 정답. 니은 직선 L은 K 값에 관계없이, 자, 이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죠. 바로 정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이거 직선 다시 똑같이 같은 말을 해볼게. 저 직선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 그 대답은 그릴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K가 누군지 모르니까. K 때문에 기울기도 지나가는 점도 절대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대답은 뭐냐? 그릴 수는 없지만 정점은 있다. 이 정점을 풀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K 때문에 못 그리지만 K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미 지나가도록 정해져 있는 정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식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죠? K 갖고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찾자. K 갖고 있는 게 XK, 그 다음 EYK, 그 다음 마이너스 6K, 그리고 K 없는 것들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X와 플러스 1Y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K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얘와 얘네들이 0이 되면 된다. 선생님이 암산 한번 해볼게. Y가 2, Y가 2, X도 2. 그래서 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정된 점은 2, 2. 다시 말하면 지금 L이라고 이름 지어진 저 직선은 K 때문에 어떤 직선일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 직선은 2, 2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맞겠네요. 디귿 갑시다. 직선 L은, 이 말이 어려웠겠다. 직선 L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과 x 마이너스 y는 0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자, 지금 봐.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여기 좀 볼까? 이거 연장해서 가볼게. 이게 지금 한 번만 더 적자.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니까 잘 들어봐. 지금 우리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 때 실판 잘 보고 들어보세요.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식 설정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말을 정점을 구할 때 어떻게 썼느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도 0이 되게 마이너스 x 플러스 y도 0이 되게 해주는 조건으로 풀었던 거 맞나요? 맞아? 그렇게 해서 얘네들만 0이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할게. 얘네들만 0이 된다면 K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좌변의 결과는 0 더하기 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나왔던 2,2라는 점이 정점이 되는 거였거든. 그럼 D급보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 D급보기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 직선과 그 다음 x 마이너스 y는 0 이거 이항만 하면 똑같은 직선 되는 거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이었는데 얘들아? 이 두 직선의 교점이 2,2였던 거야. 맞습니까? 그 2,2를 지나가는 모든 직선들을 나타낸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요? 이걸 가지고서 자 그럼 한번 직선을 그려볼게요. 직선을 그려볼게요. 얘를 보면 그래 이거 충분히 설명하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결론은 정답이 될 수 없는 잘못된 보기거든. 자 들어봐. 지금 이 직선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2,2라는 점을 지나가는 거 분명히 맞다고 그랬죠? 맞지? 그러면 내가 이런 식의 모든 직선들을 다 그릴 수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지금 D급보기가 하고 있는 이게 뭐였냐면 그 두 직선의 교점이었던 2,2를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얘가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D급보기인데 이 중에 만들 수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만들 수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누굴까? 얘 가지고는 죽어도 깨져도 만들 수 없는 직선. 이거 도일한테 내도 되는 문제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없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일단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나? 우리 이거 원래 쓰기 이거였으니까 우리가 일단 그려야 되는 직선 좀 보여줄게. 이거 y로 정리합니다. y는 암산 갈게요. 2k 플러스 1분의 그 다음 2항에서 적을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x가 될 거고 그 다음 상수항은 2k 플러스 1분의 6k가 될 거야. 지금 주어진 L이라고 하는 직선을 Y로 정리하면 얘처럼 되는 거 맞나요? 이 직선이 2,2를 지나가는 건 확실하거든? 봤잖아. 지금은 Y로 정리했지만 원래대로 항등식대로 정리를 하면 그 정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점이 2,2라는 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건 확실해.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 점을 지나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들을 다 만들 줄 알았는데 만들 수 없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요 녀석이에요. 얘를 가지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은 만들지 못합니다. 이 k가 붙어있는 쪽에 있는 직선을 만들 수가 없게 돼. 확인해 볼게. 왜 만들 수 없는지를 보여줄게. 이거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맞습니까? 맞아? 그럼 D급 보기처럼 얘가 2,2를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만들 수 있다면 얘도 2,2를 지나가는 직선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이 직선이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2,2를 지나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얘가 얘처럼 되고 싶으면 얘도 기울기가 뭐가 되면 되는 거지? 얘도 기울기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잘 봐. 2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조건으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간다? 2k 플러스 1에다가 1 곱하면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k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 이거 방정식에 답 나오게 안 나오게? 이거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정도 수준까지 문제가 나올 걸 상상을 못해서 항상 말을 했었지. 이렇게 표현된 직선은 항상 2,2를 지나간다. 2,2를 지나가는 다른 직선들, 2,2를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은 K에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제 정확하게 말해야 되겠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다 많이 나오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그 K가 붙어있는 쪽에 있는 직선은 절대 얘를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다. 얘는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만들 수 있어. K에 누구만 넣으면 되지? K에 누구만 넣으면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나? K에 0만 넣으면 똑같은 직선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K가 붙어있는 쪽의 직선은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뜻.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풀어줬지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했으니까 한번 필기를 합시다. 필기하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직선이 있어요. 이거 직선 못 그려. 왜? K가 누군지 모르니까. K가 누군지 모르니까 못 그려. 그런데 이 녀석은 정점이 있습니다. 누가 정점이냐? K를 갖고 있는 부분과 K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0이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과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의 교점을 바로 정점으로 하는 직선입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직선은 저기 있는 문제랑 같이 비교하면서 볼래? 이거랑 비교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직선들은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릴 수는 없지만 얘와 얘가 0이 되는 조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조건의 교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두 직선의 그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할게. 그래서 교점을 지나가는 상태에서 K에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직선들이 나오게 돼. 정점을 찾았으면 K에 0 넣었으면 이런 직선, K에 1 넣고 풀면 이런 직선, K에 2 넣고 풀면 이런 직선, K에 0.8 넣고 풀면 이런 직선, K에 90 넣고 풀면 이런 직선, K에 3,300을 넣고 풀면 이런 직선, 뭐 K에 파이라고 하는 무리수 넣으면 또 이런 직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직선이 나오는데, 이제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두 직선의 교점을 정점으로 해서 그 점을 지나가는 많은 직선들이 되는데, 됐죠? 그런 직선들 중에 조건이 붙습니다. 단, 이것도 쌤이 직선 이름 좀 붙여볼까? 방금 문제처럼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불러볼게. 단 L이라고 하는 이 직선은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엄청나게 많은 직선인 건 맞지만 그 중에 이 직선, 얘는 될 수 없다는 사실. 절대. 그러니까 그 정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딱 하나는 절대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뭐 개수는 셀 수 없을 거야. 엄청 많을 건데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누구? 이 점을 지나가는 그 직선이 누구야? 얘를 절대 L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돼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점 구하는 방법, 정점을 구한다는 건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는 거.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어떻게 썼냐면 결국 이 직선은 2,2를 지나가는 모든 직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점을 지나가는 많은 직선들 중에 이 K가 붙어있는 쪽에 있는 직선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봐. 정점이 여기야. 선생님이 이 점을 지나가는 세상의 모든 직선을 다 표현했다고 하자. 물론 이것도 있고 더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게 전부 다라고 한번 해봐. 엄청나게 많은 직선 표현했다고 해보자고. 그때 그렇게 이 점을 지나가는 세상의 모든 직선들 중에 요거 있지, 요거 그려볼까? 요렇게 된다고 해볼까요? 요거는 안 나온다는 거지.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직선은 저 K를 갖고 있는 직선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 단어는 끝나게 되는, 이 파트는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보기가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주면 될 겁니다. 편하게 기억하자. K를 갖고 있는 직선은 계속 말할게. 혜진아, 시작하지 마. 졸면 안 되지. 어려운 얘기 할 때도 정신 차려 들어야지. K를 갖고 있는 직선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하면 분명히 K가 갖고 있는 부분에 직선, K가 없는 부분에 직선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직선의 교점이 사실은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점을 찾았는데 어떤 점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 직선은 선생님 봐,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직선은 왼쪽 직선과 오른쪽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간다. 그게 정점이다. 그런데 그 정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K에 붙어있는 직선은 절대 이 직선이 만들어낼 수 없다. 딱 하나 빼고는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디귿이 하고 있는 말은 그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뭐 지금까지 나온 역사가 없는 내용이라 근데 교재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랐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까지만 필기해놓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합시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쪽과 이쪽이 0이 되게 해주는, 이쪽 0 되고 이쪽 0 되면 직선인 거 맞아. 결국에 내가 찾는 정점은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게 정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내용.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면 그 정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바로 직선 L인데 이 정점을 지나는 다양한 종류의 직선들이 바로 L인데요. 그 L이라고 하는 직선 중에 절대 될 수 없는 직선은 누구냐? 바로 이건. 이 직선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예를 들어서 10,000개라면 10,000개 중에 9,999개는 만들 수 있는 거야. 물론 무수히 많은 거니까 10,000개보다는 많겠죠. 아무튼 한 개 빼고는 다 만든다는 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필기 다 됐으면 좀 더 질문 받아볼까? 18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8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조금만 하고 또 셔타임이니까 쉬는 시간 금방 줄게. 기운들 내고 정신 차려야 돼. 이따 좀 끄자. 아니, 표시가 안 되네. 아니네. 진짜로? 표시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표시가 안 돼. 아니, 선생님이 제발 좀 풀어주시면 나머지 좀 풀어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 그냥 여러분들 재미있게 만든 문제가 나와버렸네. 190페이지 질문 1113번? 좋아요. 이거 한 번 더 연습해.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 맞아요.
진짜 좀 중요합니다. 잘해야 돼. 정점도 찾는 능력 필요하지. 정점을 지난 직선을 스스로 회전하는 능력도 필요하지. 회전하다 보면 문제가 원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해서 이거 웬만한 학교들의 서술형 문제예요. 그 서술형이 1학기 기반일지 2학기 중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워놔야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잠깐 기억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는 있어. 근데 금방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편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될 테니까. 자, 좋은 연습거리라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집중해주세요. 이거 좀 이따 선생님이 그릴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그리긴 그릴 거야. 근데 알고 있지? 이 직선은 그리는 게 아니라 점점을 기준으로 돌릴 거예요. 어떤 직선인지 모르거든. 왜? M 때문에 누군지 몰라. 점점 하나는 찾을 수 있는데 직선을 확정 지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돌릴 겁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돌릴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3, 4쪽에서 만나길 바란대. 3, 4분면에서 만나길 바란답니다. 그럼 시작해보자고. 그림 놀이 하는 거야. 일단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또 직선이 이쪽으로 집중이 돼 있구나. 갈게.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에 y절편도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 그렸어. 감춰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체크해주세요. x절편 마이너스 3이다. y절편도 마이너스 3이다. x절편, y절편 찾는 거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요건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정점 찾는 거예요. 그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점을 찾는 겁니다. 찾는 방법은 누구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야 된다고? m을 기준으로 해서 m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xm이랑 마이너스 2m 없는 건 누구지?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 났네. m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좌변이 0 더하기 0이 되게 해주면 돼. 그 0 더하기 0이 되게 해주는 방법 x에 누구 넣고 2 넣고 y에 누구 넣으면 그래서 정점은 2,1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7번 봐. 이 직선 절대 그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있어. 확실한 건 있습니다. 반드시 2,1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저 직선 다시 정리할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y만 넘겨주면 직선 정리 끝나네요. y는 칠판 봐야지.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던 거야? 기울기가 m이었던 거예요. 기울기가 m이었던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들어. 이 문제는 지금부터 내가 2,1을 지나가는 직선을 많이 그려볼 건데 그렇게 그린 직선 중에 기울기가 누가 돼야 3, 4분면 쪽에서 교점이 만들어지게 될까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이거 선생님이 또 싸구려 언어 능력으로 표현해줘야지. 싸구려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편할 테니까. 결국 이 문제는 3, 4분면에서 교점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누구? m의 범위를 찾는 거. 근데 m이 누군지 알아? 기울기야.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야. 문제는 3, 4분면에서 만나게 해주는 m의 범위를 찾아달래. 근데 그 m이 누군지 알아? 저 직선의 기울기라고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범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선을 돌리는 거죠. 선생님처럼 2,1을 지난 직선을 기울기 0이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돌리다가 이쪽에서 교점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건데 뭐 조건 뭐 별거 없죠. 기울기 얘들아 기울기가 0을 기준으로 갈게. 3, 4 쪽에서 교점 만들어지게 하고 싶으면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3, 4 쪽에서 교점이 만들어질 거냐? 이 순간 보다 기울기가 더 이쪽으로 오면 3, 4 쪽에서 교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언제까지만 3, 4 쪽에서 만나게 되느냐? 바로 이 순간. 여기 전까지만 기울기가 표현되어 있을 때 교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대표적인 그림은 직선 하나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이 이런 직선이라고. 이런 직선. 빨간 직선. 그래야 교점이 3, 4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누구랑? 얘랑. 저런 빨간 직선처럼 이미 그려져 있는 첫 번째 직선과 지금 그리고자 하는 두 번째 직선이 3, 4부면서 교점이 나오게 해주고 싶으면 저런 빨간 직선의 모양이 돼야 되는데 빨간 직선이 되려면 그 빨간 직선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 그려져 있는 파란 직선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 우리가 찾는 건 이 두 파란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범위를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자, 갑니다. M의 범위 찾자. 기울기. 요거부터 한번 대답해 줄래 얘들아? 요 두 점,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몇 분의 몇 나와요? 5분의 1 나오죠. 그럼 내가 찾는 정답은 기울기가 5분의 1보다 어때야 되게? 얘들아, 지금 내가 찾는 칠판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보다 더 이렇게 와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온다는 건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야,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찾는 기울기는 5분의 1보다는 커야 합니다. 5분의 1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봐. 진짜 교점이 3, 4 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아. 계속 3, 4야. 계속 교점이 3, 4면에 있어. 그런데 언제까지냐? 여기 전까지야. 그럼 요것도. 요거 기울기 말해줄래? 몇 분의? 2분의 4. 기울기 2니? 기울기 2보다는 어때야 되게? 자, 그렇지. 기울기가 잘 봐. 이렇게 가는 건 커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2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하면 되는 거죠. 필기할 때 도움 줄게. 요거의 기울기가 2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기울기가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칠판 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범위가 얘와 얘 사이 5분의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필기 정말 성실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게 예쁘게 해놓으세요. 어쨌든 정답은 5번일 텐데 정답이 5번인 게 중요한가? 5번에 정답이 나오게 했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와 그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필기가 중요한 거고 필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잘 해놨다면 집에 가서 꼭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답이 5분의 2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우리 진짜 이런 형들 정말 성실도 출석 이런 걸로는 정말 역대급이야. 정말 최고인 것 같아 너희들. 이렇게 수업이 갑자기 오전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보통 3, 4명 정도는 결석하기 마련인데 결석이 없어요. 정말 놀라워. 너희들 꼭 나중에 성공해라. 일단은 3년 뒤에 원하는 대학 가길 바래요. 너희들 이런 학생들이 가야지.
이 정도의 성실함만 집에서도 좀 하면 진짜 뭐 완벽해. 집에서 하는 걸 선생님이 지켜볼 수가 없고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아무튼 자세는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루하루 그냥 감동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자세를 보면 제발 여러분들 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3년 뒤에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더 받아볼게. 190페이지 질문 더 있나요? 1116번 좋아요. 계속 연습해보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도 되니까. 자, 1116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 L과 M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아니네. L1과 L2라는 직선이 있는 거네. L1의 정체는 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었고, L2라는 직선은 감춰져 있는 직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직선 익숙해야 됩니다. 뭐가 익숙해야 돼? 정점 찾으려고 하는 생각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모양의 직선이 돼야 돼요. 그럼 뭐 하나씩 해보지. 선생님이 지금 제일 여러분들에게 꼭 짚어주고 싶은 건 디귿보기인데, 뭐 디귿보기만 중요한가? 기억 니은도 다 중요하지. 먼저 기억부터 가볼게. L2라고 하는 직선은 1,2를 지나간다. 기억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얘기네. 정점이 그릴 수 없는 이 직선, M 때문에 그릴 수 없었던 이 직선의 정점이 1,2가 맞느냐, 그걸 묻는 문제네요. 정점 찾으면 되겠다. M 갖고 있는 거 누굽니까? 이거 맞나요? M 없는 게 이거네. 그럼 M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M 붙어있는 거랑 M이 없는 애들만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게 X가 얼마고? 1이고 Y가 얼마? 2가 되면, 아, 저점 맞네. 이거 좀 이따가 디귿보기 풀 때 사용하자. 1,2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니은 가볼게. 니은이 약간 쌓이는데? 여기다 해야지. M 자리가 M이 누구일 때? M이 누구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M이 마이너스 1이면 L2라는 직선은 누가 되느냐? M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으세요. 문제에서 넣으라고 하는데. 이게 M 대신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L2의 모습이거든. 맞습니까? 그럼 니은에서 짓고 싶은 결론은 뭐였느냐? 그렇게 M 대신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만들어진 L2와 이미 표현되어 있는 L1, 이 두 직선이 수직이에요. 수직은 기울기 곱한 게 뭐? 마이너스. 얘들아 그럼 대답해줘.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1.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그럼 1과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 나오지? 그럼 수직 맞다는 얘기인가? 맞아. 얘는 수직이 맞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귿 갑시다. 디귿 한 번만 더 잘 봐. L1과 L2가 2, 4 쪽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또 그림 좀 하자고. 이거 직선 Y로 정리하면 기울기 얼마고? 얘들아 L1 직선 칠판 봐. 기울기 얼마예요? 1. Y절편 2. 그럼 기울기 1의 Y절편 2니까 L1이라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체크해 놓을게. 요거 0,2예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0입니다. L1 그렸어. 그리고 이제 L2를 그릴 건데 L2 못 그려. 못 그린다고. 하지만 정점이 있어. 그리고 기억 때문에 이미 찾아놨어. 몇 컴마 몇 정점이었지? 1,2가 정점이 됐습니다. 1, 요거 2야. 여기가 정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은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은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야. 뭘 연습을 하느냐? 저 정점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회전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도 회전해보고 저렇게도 회전해보고. 그렇게 회전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결론이 뭐냐?
아, 이 어딘가에서 칠판, 이 어딘가에서 이사분면에서 교점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찾는 직선은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보통 내가 그리는 직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사분면에서 교점을 만드는 거거든. 빨간 직선이 정답이야. 그런데 그런 빨간 직선을 만들고 싶으면 얘보다는 기울기가 이렇게, 얘보다는 기울기가 이렇게. 그럼 기울기 찾아볼까? 요거의 기울기 찾아볼게. 여기 몇 컴마 몇이라고? 1,2. 여기 몇 컴마 몇이었지? 0,2. 기울기 얼마게요? 1분의 0이니까 얼마야? 기울기 0이야. 봐봐. x축이랑 평행하잖아. x축이랑 평행하니까 당연히 기울기 0이죠. 그럼 대답해줘. 이렇게 칠판 봐. 계속 이 기울기가 0이거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빨간 직선 만들고 싶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돼. 이거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안 찾아놨네. 이거 y로 정리할게요. y는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거든요. 아까 문제랑 똑같아. 결국 내가 찾는 m은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m의 이 직선의 기울기였던 m의 범위는 0보다는 어떻고? 커야 되고 그럼 교점이 이사쪽에서 만들어지거든? 지금 봐봐. 교점이 이사쪽이야. 언제까지냐? 요거 전까지야. 그럼 요거 기울기 찾아야겠네.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일까? 1에서 마이너스 빼기 3, 2에서 0 빼기 2, 3분의 2네요. 그럼 3분의 2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여러분들 선생님 말하는 것만 하지 마. 스스로 해야 돼. 여기가 기울기가 3분의 2면 선생님 손 잘 봐. 이렇게 가는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2보다 커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기울기가 3분의 2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건 3분의 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처럼 이사분면에서 교점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m값의 범위는 0과 3분의 2 사이가 돼야 된다는 디귿 보기조차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판단으로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까지 지금 요거에 관련된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 이상의 수준을 좀 갖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집에서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지. 이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해. 여러분들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수학 점수에 최소 6점 이상의 배점이 될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심할 때는 10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어. 사수령으로. 서술형 할 때도 그림 그리는 당연히. 그리고 서술형의 특징이 뭐냐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집어넣는 거야. 다. 이런 것들도 다 표현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뭔가 써야 되는 말을 놓쳐가지고 쓰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불필요한 말들을 더 집어넣는 게 나아. 필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보다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걸 적는 게 더 낫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가 3분의 2였다는 거, 그래서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0과 3분의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로 적어주면 돼. 말로. 그 말의 어떤 문장 표현이 깔끔하든 매끄럽든 매끄럽지 못하든 적어주면 됩니다.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을 체크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고등학교 시험 추세가 마지막 서술형이 9점짜리, 10점짜리가 나와요. 특히 도능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8점짜리랑 10점짜리가 끝에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거 두 문제 나가게 되면 82점이야. 다 맞아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련될 만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말은. 잘 해야 되겠지. 앞으로도 나중에 선생님이랑 또 하게 되겠죠. 하게 될 거예요.
1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건 아니면 언제쯤 하게 되려나? 진도가 좀 늦은 학생들은 언제야? 여름방학 때 할 수도 있겠네. 여름방학 때 또 복습할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어쨌든 몇 번은 더 선생님하고 배울 기회가 있고 학교에서도 배울 기회가 있을 테지만 처음 할 때 잘 해놔야 나중에 복습할 때도 잘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잘 좋습니다. 넘겨봅시다. 191페이지 질문 21번. 몇 번? 21번. 1121번. 문제 해석 먼저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든다. 자, 원점과 2,0이 있고 직선이 있고 수선의 발을 PQ라고 하겠고 PQ의 길이를 찾아봐라 그 얘기네요. 자, 가자. 이거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5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점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얘한테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 2,0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또 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렇게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 부를 거고 질문은 PQ의 길이가 얼마냐를 묻는 문제였던 거죠. 됐나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보여. 두 가지 정도 보입니다. 일단 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강한 친구들은 뭐 강하다고 해서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들어봐. 첫 번째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 점 P하고 점 Q가 각각 몇 칸만 몇인지 찾아야지. 첫 번째 P와 Q의 좌표를 선택하는 친구들. PQ의 좌표를 찾는 거야. 좌표만 찾으면 마지막에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끝내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좌표를 찾도록 이제 노력을 할 건데 좌표를 어떻게 찾느냐? 뭘 어떻게 찾아?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과 이 녀석의 교점으로 찾고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과 이 녀석의 교점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찾느냐? 왜 못 찾아? 얘부터 말해볼게. 이 직선 지나가는 점 하나 알고 있어. 기울기? 기울기 너무 쉽지 않아? 이 녀석의 기울기 얼마지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럼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지? 플러스 3분의 4가 맞아. 얘네들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면 돼요.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그런데 수직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저 P를 지나는 직선하고 Q를 지나는 직선 지나가는 점도 알고 있지 기울기도 알고 있지 못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선생님 미안한데 이름 좀 붙여도 되지?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 이 직선의 이름을 M이라 부를게요. 그럼 L이라고 하는 직선은 누구냐? L이라고 하는 직선은 누구냐? L이라고 하는 직선은 누구냐? 기울기는 3분의 4에 기울기는 3분의 4에 0,0을 지나가는 직선. 그러니까 y는 3분의 4x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할게. m이라는 직선은 누구냐? y는 기울기 똑같이 3분의 4에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냐면 2,0이니까 2,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풀이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하기 만약에 이 방법이라면 L과 얘, 칠판봐. 얘하고 얘의 교점을 찾겠지? 연립방정식으로. 이거 양변에 3배 해주면 분모 없어질 거니까 편하게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지. 그렇게 풀어서 나온 교점이 얘들아 점 P예요. 그래서 칠판봐. M과 얘의 교점 연립으로 풀잖아? 연립으로 풀어서 나온 점이 누군지 알아? 바로 점 Q예요. 그럼 그렇게 나온 점 P하고 점 Q를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마무리 지어주면 어쨌든 정답. 맞아. 어때? 이렇게 풀면 정답 나오는 거 맞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선생님이 추천 말해줄게. 선생님의 추천은 두 번째 풀인데 이렇게 L하고 M 찾는 건 좋다 이거야.
L하고 M 찾는 건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차피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더 좋은 방법은 굳이 이런 점P하고 점Q 찾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보다 칠판 봐.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정답인데 이게 누군지 알아? 이게 지금 구해놓은 L과 M 사이의 거리입니다. 왜? L과 M이 평행이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달라는 문제였던 거야. 맞나요? 그래서 저렇게 점P하고 점Q를 찾지 않아도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풀 거냐? 이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느냐? 필기되어 있는 거 잘 찾아. 그 두 직선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점 아무거나 하나 찾아라. 선생님이 이걸 할게. 찾을 필요도 없네. 이미 나와 있는데 뭐. 나 0,0 쓸 거야. 그 0,0이랑 남아있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이거나 어차피 같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돼.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점이 0,0이 아니면 이걸로 해. 2,0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던가요. 어차피 이거도 같을 거거든. 혹시 0,0하고 2,0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른 점을 하나 또 찾아. 그런 다음에 그 직선과 남아있는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뭐가 되든 어차피 그건 다 정답이 될 테니까. 이해되니? 그럼 선생님은 첫 번째 바람으로 갈게.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던 0,0과 0,0이라는 점과 이 직선은 저거겠지? 이 직선 누구였어? M이라는 직선 누구였습니까? Y는 3분의 4의 x-2라고 하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왜? 이 거리가 어차피 문제가 원했던 선분 PQ의 길이랑 같을 거기 때문에. 이해되지? 네. 그럼 정거리선 사이 거리 쓸 준비하자. 양변에 세배할게. 정거리선 사이 거리 쓰려면 이 분수 거리적 거리니까 세배한 다음 정리하면 4x 세배하면 3y 넘길 거야. 마이너스 3y 4 곱하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얘들아. 이 직선 일반형으로 예쁘게 표현하면 이처럼 될 거야. 얘랑 0,0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9 루트 25라서 5가 되겠죠. 절대값 4 곱하기 0, 0이야. 마이너스 3 곱하기 0도 0이야. 누구만 더하면 돼? 상수항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점P와 점Q를 직접 찾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돼. 선생님이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되는 그 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런 내용이 문제 풀고 있는 학생한테 보인다면 당연히 이 선택을 하는 게 맞지.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좋은 풀이에요. 자, 필기하시고 또 질문 인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기운내. 한 문제 정도만 더 하자 얘들아. 그리고 쉽시다. 정신 좀 차리게. 선생님 어제하고 오늘 알고 봤더니 욕 처먹고 왔잖아. 네? 그래요? 알고 봤더니 오늘이 선생님 딸 유치원 졸업식이더라고. 아 진짜. 그래 어제 와이프가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딸 졸업식인데 가긴 가야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과 이미 수업 약속을 했고 엄청 고민해서 수업 바꾸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날리시는데 딸이 아빠 괜찮아.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꼭 와.
이게 읽으니까 스케줄이 여러분들 스케줄만 생각하고 내 스케줄 생각을 못했어. 일단 맛있는 거 사줘야지. 자, 19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남겨봅시다. 192페이지 질문. 192페이지 질문. 없어요? 진짜 없어? 29번. 29번. 요거 한 문제만 하고 쉴까 우리? 29번 보니까 아 직선 나왔네. 근데 M 때문에 망했네. 망했다기보다는 그리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되지 말고 정점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정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십시오. 적어도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맞다면. 그럼 선생님 문제 안 적고 바로 한 글씨 정리할게. 대답 좀 해줄래? M 갖고 있는 거 누구누구 있어요? EX 3Y 누구? 그럼 뭐야? 1이 되는 거겠지. M 없는 건 누구예요? 4X 5Y 3입니까? 뭐 여러분들 맞겠으니까 다 확인 안 한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분명히 M 때문에 힘든 직선은 맞아. 하지만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 수업 시작하자고 풀었던 첫 번째 문제 힘들게 했던 그 문제 다시 설명해 줄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한 번만 더 들어봐. 할 필요는 없는 얘기지만 한번 해볼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집중 선생님 봐 이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점은 사실 얘와 얘의 교점 맞나요? 네.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정점인 거야. 맞지? 맞아? 그게 정점인데 그럼 그 정점을 예를 들어 좀 이따 찾긴 하겠지만 정점 나왔어? 예를 들어 정점이 5,3 나왔어. 그럼 이 직선은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 5,3을 지나간다. 맞습니까? 네. 물론 저 교점 5,3 아니겠지. 그냥 대충 한 거야. 그럼 이 직선은 5,3을 반드시 지나간다. 맞아? 대신 선생님이 표현한 거 잘 들어봐. 그렇다면 이 직선은 5,3을 지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직선들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딱 한 개는 나타내지 못한다. 그 한 개가 누구게? 예.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 직선은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얘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5,3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 정말 무수히 많아. 말하는 대로 또 예를 든다.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이 만 개라고 해볼까? 물론 만 개보다 많지만 그 만 개 중에 요거 하나 뭐 만든다고? 그러니까 9,999개만.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맞지만 딱 하나는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를 아까 수업 시작하자마자 영찬이 질문 때문에 풀게 됐는데 알아두면 분명히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찾자고. 이거 여러분들 도움 좀 받을 수 있나? 혹시 교점 찾은 사람 있니? 요거 두 직선의 교점 찾아놓은 사람 있어? 네, 없어요? 선생님이 찾아야 돼? 4x 6y 2 y가 1이네요. y가 1이고 y가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정점을 찾았는데 x는 마이너스 1, y가 아무것도? x가 마이너스 2, y가 1. 이렇게 찾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맞네. 이게 정점이다. 계속 가자. 329번. 그럼 그 m과 관계없는 점 지금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찾은 거야. 이 점을 얘는 뭐라 부르겠대? 이 점을 A라 부르겠답니다. A라 부르겠대요. 그럼 그 A에서 누구까지 거리? 어떤 직선? 그 직선도 일반형으로 바꿔놓을까? 3x 더하기 4y 8도 넘겨놓자. 이렇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직선 점집 거리 구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라. D는 분모 루트 몇 더하기 몇?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얼마? 25. 그래서 5분의 절대값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얼마에다가? 4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8을 더해주고 절대값 기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얼마인가요 이거? 분자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네. 그래서 2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확인하고 우리 여기 단원 마무리 지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193페이지 갈까요? 193페이지 질문. 193페이지 질문. 어떻습니까? 마지막 페이지 좀 받아볼까? 194페이지 몇 번? 40번 먼저 해볼게. 평행사 변형인가? 맞네? 네 점 다 알려주고 있고 그 평행사 변형에 A, D와 BC, A, D와 BC는 마주보는 대변이니까 평행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로 대체해주면 되겠는데 자, 필요한 것만 적어볼게.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직선 AD 찾아볼 거예요. 필요한 거 좀 대답해줘. AD의 기울기부터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 AD의 기울기 A점은 마이너스 1,0이고 점 D는 0,2니까 기울기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 2 나오는 거 맞겠네. 맞아. 그럼 Y는 기울기 2에다가 지나간 점 누구랄까? 지나간 점 D가 Y절편이니까 0,2 집어넣는 게 제일 빠르겠네. 이게 직선 AD. 그 다음 직선 BC 찾으러 갈게요.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2였을 거야. 평행이니까 뭐 확인할 필요도 없겠지 뭐. 지나간 점 누구로 할까 얘들아? 3,0로 할까? 4,2로 할까? 하고 싶은 거 아무나 말해봐. 누구? 얘들아 누구로 해볼까? 4,2로 할까? 네, 4,2로 하자. 그러면 4,2 지나가는 이 직선. 이게 지금 평행한 직선이거든. 그럼 펜수그리지 뭐 이렇게. 지금 AD랑 BC 그렸습니다. 질문은 그렇게 만들어진 AD와 BC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 거리 구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찾는 방법은 간다. 나 아무거나 하나 찍어야지. 뭐 할까? 이걸 할까? 이거? 4,2라는 점으로. 그럼 이제 남은 건 4,2하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는 남은 직선이 얘죠. 이 직선이 얘야. 일반으로 바꿀게. EX, Y 넘기고 이렇게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중에 하나와 남아있는 직선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D는 이거 D라고 부릅니다. D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 2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리고 상수항 2까지. 그래서 정답 루트 5분의 8이니까 5분의 8 루트 5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연습만 좀 하면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별 수준 차이 없이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자, 필기하시고 좀 기다릴 테니까 필기 후딱 하시고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 특강 마지막 날이지.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저녁 수업으로 돌아갈 거야. 뭐 다음 주에 봤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밖에 없을까? 바로 이제 개학을 할 건데.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날 수업 때 저녁 타임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놀까 하는데 뭐 놀거리 좀 좋은 거 있나? 놀걸.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좀 재밌는 거? 단체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없어? 선생님이 노땅이라 선생님 꼰대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뭔지 몰라가지고 같이 이렇게 얼마나 게임이 있는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봐. 있으면 놀고 없으면 그냥 수업하고 뭐 간단하게 간식거리 먹으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고생들 많았으니까. 단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 질문 더 있는지 한번 받아볼까요? 194페이지 질문 다음. 194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다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안 하네. 어차피 또 이거 단원 끝날 때 모의고사 또 볼 거야. 그때 또 점수 또 안 나오기 말고 물어볼 문제 절대 감추지 마. 그럼 넘어갈게 일단. 195페이지 보세요. 자, 자취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유형 22번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길게요. 유형 23번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과제할 때도 유형 22번은 떼주세요.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아.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또 서술형으로 아주 자주 나와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으로 풀게 될지 잘 봐. 필기 좀 이따가 다 설명 끝나면 필기하세요. 뭐 무턱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하진 않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줘. 그런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럼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법부터 알려줄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밑변하고 높이를 찾는 거야. 먼저 밑변. 여러분들 결정해야겠지? A, B를 밑변으로 할까? B, C를 밑변으로 할까? C, A를 밑변으로 할까? 그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무거나. 선생님 그냥 B, C로 할게. 밑변을 B, C로 하겠습니다. B, C의 길이는 뭐로 찾으면 되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끝나죠. X끼리 빼고 제곱해. Y끼리 빼고 제곱해. 더한 다음에 루트 붙여. 그럼 B, C의 길이 3분의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너무 쉽죠? 그럼 이제 높이를 찾을 건데 높이를 어떻게 찾느냐? 다시 한번 말할게. 선생님은 밑변을 BC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밑변을 BC로 하기 싫다면 다른 걸로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선생님은 지금 얘를 밑변을 했다는 얘기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높이는 얘를 밑변을 했으면 당연히 얘가 높이가 될 텐데 이거 보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지. 높이가 뭔지 알아? 높이가 점 A와 그리고 BC를 연결한 직선 이거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직선은 어떻게 찾느냐? 직선 외문 찾아. 이거 가지고 기울기도 찾을 수 있지. 두 점 중에 하나 아무거나 대입해주면 지나가는 점도 표현할 수 있지. BC 찾는 방법 할 수 있나? 직선 BC 찾을 수 있나요? 찾은 다음에 그 직선부터 점 A까지의 거리 구해주면 그게 높이가 된다.
그럼 밑변과 높이 다 찾은 거니까 마무리는 밑변과 높이를 곱한 다음 2로만 나눠주면 넓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 그런데 사실 이런 넓이를 꼭 이렇게만 구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봐봐. 이렇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알려줬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은 이게 맞아요. 무조건이야. 누가 뭐래도 저걸 푸는 게 맞아. 그런데 갑자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 중학교 때쯤 배워봤을려나? 이 꼭지점들을 지나가는 x축과 y축과 x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 이 넓이 어떻게 찾으면 돼?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요. 이 넓이 찾는 건 어렵지 않거든. 이 길이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점들 가지고서 x끼리 빼고 y끼리 빼다 보면 충분히 x축과 y축의 평행한 선분의 길이 찾는 건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체크된 넓이 찾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직사각형의 넓이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그렇게 찾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 하지만 이 풀이는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지금 원하는 건 저기에 있는 내용일 테니까 일단 필기 하시고, 필기 다 끝나신 분들은 우리 기초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고. 1149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필기 다 하신 분들 1149번 지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좀 이따 풀이를 한번 통을 시켜볼까? 선생님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 때 A, B를 밑변으로 하고 싶습니다. A, B를 밑변으로 할게. 여러분들도 A, B를 밑변으로 해서 한번 풀어줘. A, B 아닌 다른 애들을 밑변으로 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선생님이랑 좀 이따 풀면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식하고 선생님이 풀고 있는 식이 다를 수 있어. 밑변하고 높이를 누구로 잡냐에 따라 계산은 당연히 다르겠지. 결과는 같겠지만 계산하는 그 과정이 다를 수 있거든. 그것까지도 일단 한번 맞춰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A, B를 밑변으로 하는 풀이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지금 문제도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2가지 정도만 말했지만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쓰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소개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존재하겠지. 선생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도 있을 텐데, 보통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 지금 2가지 정도야. 방금 소개했던. 특히 그 중에서도
사각형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각형들의 넓이를 빼가지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말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밑변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구하는 그 선택으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단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어쨌든 풀이는 두 가지 다 보여줄게. 하지만 첫 번째 풀이가 제일 중요한 풀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십시다. 밑변. 미리 약속했지 여러분들하고? 나는 밑변을 A, B로 하고 싶어요. 이걸로.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갈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끼리 뺀 거 6의 제곱 36에다가 Y, B끼리 뺀 게 8의 제곱 64 36에다가 64 더하면 되는 건가? 그럼 루트 100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10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네. 조금 더 그지같이 나오길 바랬는데 아무튼 그래요. 밑변 찾았어. 이제 높이만 찾으면 돼. 높이는 내가 얘를 밑변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게 높이가 돼야 되겠죠. 이게 높이가 돼야 돼. 그런데 그 높이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높이가 아니 보니까 그거였겠어. 높이가 뭐냐면 보니까 AB를 연결한 직선하고 그 다음 점 C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지. 응? 그게 높이야. 그게. 그래서 시작합니다. 점 C는 일단 잠깐 냅두자. 나중에 쓰기로 하고 지금 일단 중요한 건 AB를 연결한 직선 찾는 거죠. 직선 AB 찾으러 갈게. Y는 기울기부터 갑시다. 기울기 X끼리 뺀 거 6분의 Y끼리 뺀 거 마이너스 8. 다시 X끼리 뺀 거 6분의 Y끼리 뺀 게 마이너스 8. 얼마라고? 6분의 마이너스 8? 맞나?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니? 네. 지나간 점 누구로 할까? 지나간 점 누구로 할까? 요거로 하자. 그래서 요거로 할게. 2, 마이너스 5로 2, 마이너스 5로 하겠습니다. 이게 직선 AB예요. 그런데 우리 점직거리 쓰려면 저런 직선 필요 없거든? 일반형이 필요해. 그래서 암산 갑니다. 양변에 세배 처리한 다음에 한쪽으로 넘길게. 선생님이 암산으로. 세배 처리하면 마이너스 4x 넘겨서 4x. 세배 처리하면 3y. 그리고 플러스 8이네요. 플러스 8에다가 세배하면 암산 이렇게 안 되냐? 세배하면 마이너스 15지? 그럼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넘기면 플러스 7이 되겠네요. 선생님 실수하고 있는 거 있으면 꼭 말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야지. 세배한 거, 세배한 거, 세배한 거. 3y 맞고 4x 맞고 8에다가 마이너스 보니까 마이너스 7 맞고 넘기면 7 맞네요. 이거야. 그렇게 구한 직선과 이제 점 C 가자. 점 C가 1,4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삼각형의 높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루트 암산할까?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 5분의로 가자. 그냥 바로 5분의 절대값 4에다가 12 4에다가 12 16 16에다가 7 더할 거니까 23. 따라서 넓이는 2분의 미리 곱해주고 밑변의 길이 10이었고 높이는 5분의 23이었던 거고 그래서 다 약분하면 23만 남게 된다는 풀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풀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좀 이따 필기 이거 잘 해주세요.
아직 되게 좀 이따 하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 갑자기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풀이도 가능해. 두 번째, 이 점들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만들어 놓기. 여기까지 가면 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빼면 되지.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삼각형의 넓이 번호 매길게. 1번, 2번, 3번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내가 여기를 1번이라 할 거고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 할게요. 선생님 마음대로. 어쨌든 그래도 넓이가 나올 거니까. 그럼 대답은 여러분들이 좀 해줄까? 직사각형이 가로 길이 얼마 나오게? A, B, C 중에서 빨리 가로 길이 말해봐. 가로 길이는 6이 나오겠죠? 왜? 이쪽 끝점에 있는 x좌표 2에서 이쪽 끝점에 있는 x좌표 마이너스 4. 2에서 마이너스 4.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6. 세로 길이는 얼마 나올 것 같아? 맞아요. 제일 위에 있는 점의 y좌표 4에서 여기가 4잖아.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 마이너스 5를 빼주면 되는 거가 9가 되겠죠. 빼기 1번 찾으러 갈게. 2분의 1. 1번 봐. 1번 봐. 1번 보면서 대답해줘. 밑변 얼마 나올까? 요 길이 얼마 나올까요? 요 길이? 맞죠? 5죠. 높이 얼마 나올까? 1 나오겠습니다. 빼기 2번 2분의 1 곱하기 2번의 밑변 대답해줄래? 6. 높이 얼마인가요? 높이는 마이너스 5하고 3의 차이일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8이 되겠죠. 빼기 3번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인가요? 밑변 나 이걸로 밑변 할래. 밑변 2하고 1의 차이니까 1이겠다, 그치? 높이는 9가 돼요. 그래서 54에서 2분의 5랑 이게 또 분수가 그지같이 나오냐? 2분의 5랑 이거 계산 2로 유지하자. 그리고 2분의 48이랑 그리고 2분의 9랑. 그럼 분자끼리 더한 게 14, 62 맞겠지? 62 2분의 60이 얼마죠? 2분의 60이 얼마야? 31. 그래서 31을 뺀 23이 정답이라고 해도 당연히 맞겠지. 논리가 지켜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풀면 저거 나오고 저렇게 풀면 저거 나오나? 아니죠. 당연히 결과는 같을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AC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풀었어도 BC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를 높이로 놓고 풀었어도 계산 과정은 다 얘랑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겠지만 결국 나타나는 결론은 23이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기 깔끔하게 좀 부탁할게요. 필기 하시고 다음 문제 풀이 진행을 가보자. 1150번이랑 1151번 과제로 낼게. 해오세요. 이건 커플라서 좀 어렵겠지만 한번 해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 되니까.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올바른 풀이 방법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밑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첫 번째 풀이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고, 간혹 가다가 정답은 찾아겠는데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테두리에다가 사각형 만들어서 직각삼각형 넓이들 몇 개 빼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그냥 여유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그냥 유형 25번도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유도하는 공식이거든. 증명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파트는 안 할 거고요. 직선의 마지막 파트는 유형 24번으로 끝낼 겁니다. 352번 가자. 보니까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네요. 다시 그릴게. 그리고 y는 2x-2라고 하는 직선이 보입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이해해보자. 첫 번째 줄,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점 a가 있대. 그럼 점 a가, 얘들아 칠판 봐. 이런 애들이 다 점 a가 될 수 있는 거야. 누가 점 a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포물선 어딘가에 찍혀있는 점 하나가 점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점 b는 직선 위에 있답니다. 점 b는 직선 위에 있대. 여기 어딘가에 점 b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선분 AB의 길이가 제일 짧게 되길 바랍니다. 긴 거는 뭐 만들 수 있겠네. 맘먹고 길게 만들려면 얘들아 A는 한 이쯤, B는 한 이쯤, 그럼 AB의 길이 길어지겠죠. 그보다 더 길게도 만들 수 있어. 맞아? 충분히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만들 수 있는 거리는 묻지 않네. 왜? 제일 긴 건 없을 테니까. 내가 길게 만들려면 무한히 길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묻지 않았던 거야. 맞나요? 대신 제일 짧은 거리는 있겠다. 몇 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점 A야. 생각나는 점이 꼭점이네. 그리고 여기가 B야. 그럼 이 길이, 이게 AB의 길이야. 이거보다 더 짧은 거 있게 없게? 더 짧은 거 있죠. B가 여기 있을 필요 있나? 더 짧게 만들려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더 짧을 것 같은데? 그럼 물어보자. 요 지금 AB보다 더 짧은 거 있나요? 더 짧은 거 있죠. 뭔가 느낌이 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요 어딘가에 분명히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꼭지점을 가지고 만든 거리보다 이 어딘가에 그림만 봐도 느껴지는 더 짧게 나오는 점이 있어 보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은 결국에 제일 짧은 거리가 어떤 거리냐? 제일 짧은 거리가 어떤 거리냐? 점 A하고, 잘 봐봐. 점이 정해지면, 좀 이따 찾을 거야. 점이 정해지면 그 점부터 직선에 아무 점이나 찍어서 만든 거리가 아니라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부터 직선거리까지 수직거리가 일단은 짧은 거리예요. 기울어진 거리 말고, 이렇게 기울여서 가는 거리 말고 수직으로 가는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야. 그러니까 점 A와 Y는 2x-2라는 직선 사이에 제일 짧은 거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일 짧은 거리를. 자, 그럼 푸는 방법 소개할게. 그리고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시킬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문제. 봐봐. 여기서 얘들아, 누가 점 A가 되어 제일 짧게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지를 찾으려면 칠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점과 여기까지의 거리 찾는 거 맞지? 거리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 직선을 기울기가 바뀌지 않게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포물선과 첫 번째로 만나는 점 있을까 없을까? 그 포물선이랑 첫 번째로 만나는 점이 제일 거리를 어떻게 해주는? 짧게 해주는 점 누가 될 거다? A가 맞아. 그래서 결론, 대답 영찬이가 했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랑 평행한,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렸을 때, 예쁘게 그려줬으면 제발 좋겠는데, 이렇게 기존에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그 평행한 직선이 얘랑 어디랑 포물선이랑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A가 되면 그때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포물선 하면 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생님 머릿속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꼭지점이 자꾸 머릿속에 아는 거리거든. 꼭지점이랑 연결하면 왠지 짧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봐. 한 번 더 보여줄게. 이렇게 있으면 아니 자꾸 꼭지점이랑 연결하면 제일 짧은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짧은 거리가 항상 존재해. 계속 들어봐. 꼭지점이랑 연결했을 때 거리가 제일 짧으려면 어떤 직선이 돼야 되느냐. 칠판 계속 봐야지. 그 직선이 X축이랑 평행할 때는,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일 때는 제일 짧은 거리에 해당하는 점이 꼭지점이랑 연결한 거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맞아. 하지만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일 때는,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아닐 때는 지금처럼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과 포물선이 있는 점까지 최단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 꼭지점이 최단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함부로 꼭지점이랑 연결한 거리 찾으면 안 됩니다. 다시. 실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고민도 안 해보고 아 제일 짧은 거리 이 직선하고 꼭지점, 직선과 꼭지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아니란 얘기야. 그거보다 더 짧은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도 풀이는 상당히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내가 뭘 찾을 거냐. 첫 번째, 이 직선부터 찾을 겁니다. 어떤 직선? 기울기는 얼마고? 기울기는 2가 되고, 포물선이랑 뭐 하는 직선? 겹친다는 말 안 하지, 수학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었지? 접하는 직선, 그렇지. 기울기는 2이고, 포물선이었던 y는 x제곱과 접하는 직선. 이게 바로 직선이에요. 그럼 직선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찾을 거고, 그럼 그걸 왜 찾는지 잘 들어봐. L 찾으면 정답 구할 수 있게 없게? L 찾으면 정답 구할 수 있어. 왜? L과 지금 여기 있는 직선,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지금 찾는 문제가 제일 짧은 거리 찾는 거야. 제일 짧은 거리 찾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찾고 싶은 거라고. 이건 나와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이것까지 찾아내면 두 직선 중에 아무 점 하나 찍어서 걔부터 남아있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평행한 직선만 찾으면 이 문제의 정답 거의 다 찾은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직선 찾는다. 그럼 L씩 잡아볼까요? Y는 기울기 얼마라고요? 2라고. Y절편 알아볼라. Y절편 모르니까 잘 봐. 이게 핵심이야.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야겠지. 선생님 마이너스 2인데요? 뭔 마이너스 2야? 정신 차려야 돼. 나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파란 직선 찾고 싶은 거야. 파란 직선. 파란 직선은 기울기가 2인 건 알지만 도대체 어떤 y절편을 갖고 있는 직선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 맞아요? 네. 저걸 찾아야 되는 거야. 저걸 뭘로 찾느냐. 뭘로 찾느냐. 이거에서 필요한 이 K를 누구로 찾느냐? 접한다는 조건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얘들아, 접한다는 거 교점이 몇 개인 걸 말하는 거지? 한 개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필기하는 거 잘 봐. 포물선과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이거 뭐 구하는 방정식? 오랜만에 대답해야지. 이거 뭐 구하는 방정식이지? 뭐였죠? X의 뭐? 얘들아, 함수끼리 갖다 놓고 푸는 건 뭐 구할 때 쓰는 거야? 그래, 맞아. 아이, 시간 좀 지났다고 대답 못한다. 교점에 X좌표 구하는 방정식이야. 함수끼리 교점 구할 때 특히 교점에 X좌표 구하는 방정식이라고요. 함수끼리 갖다 놓고 푸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교점이 몇 개인 방정식 찾는 거야? 한 개 접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 접하는 거. 여기다
그림이 너무 진해서 흐리게 되는데 봐봐.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거라고. 그래서 이 점이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다시 말하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점 말고 다른 점들은 무조건 얘랑 떨어진 거리가 얘보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당연히 길지. 이 점? 당연히 길죠. 이 점? 당연히 길어. 이 점? 당연히 길게 나와. 이거보다 짧은 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선? 접선을 찾는 거라고. 맞아? 근데 그 접선이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 만들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 이거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 얘들아 이거의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한 개 나와야 된다고. 접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걸 푸는 거야.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원래는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해는 몇 개? 한 개. 한 개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중근 나와야 된다고. 중근 나오려면 이거 무슨 식 돼야 되지?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되면 암산도 가능하겠네. 여기 얼마 있으면 되는 거니? 마이너스를 돼 있으면 돼. 그래서 전체 값이 1이면 되는 거죠. 풀이는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는 뜻이었던 거고.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고 눈에 보이는 완전 제곱식이 여러분들 상상 속에 있다면 그냥 K가 마이너스 1이라 말해도 되는 겁니다.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결과로 나올 거야. 판별식 써도. 이거 풀어도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된다는 내용으로 풀어도 K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판별식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어 못 찾았어? 뭘 찾았는데? 뭘 찾았지? 아니 K를 찾았으니까 뭘 찾은 거야 결국에? 직선? 직선의 방정식 L의 방정식을 찾은 거죠. 이 방정식을 찾은 거야. 따라서 내가 지금 설정했던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EX K 대신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의 정체가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러 가자. 마무리는 누가 누구 사이 거리 구하면 끝나게. 어떤 직선하고 어떤 직선 사이 거리?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봐.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지금 찾아낸 이 L이라는 직선하고 기존에 있던 Y는 EX-2라고 하는 이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 맞아? 그게 이 문제의 최단 거리니까.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거니까 푸는 방법은 두 직선이 지나는 점 중에 아무나 찾기. 뭐? 이 직선으로 하자. 얘 지나는 점 뭐 있어? 뭘로 할래? 얘가 지나는 점 아무나 다 되니까 뭐? 0, 마이너스를 할까? 선생님도 0, 마이너스를 할게. 그럼 이 직선이 지나가는 임의의 점 하나 0, 마이너스 1과 그리고 이 직선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답을 마무리하면 된다. 그래서 최단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5분의 절대값 0, 1,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5분의 루트 5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죠. 제일 가까이 있는 거리가 5분의 루트 5 뭐지? 아이고 나 문제 또 최단거리 찾는 문제가 아니네. 이 문제는 최단거리가 되게 해주는 누구의 좌표를 찾는 거지? 점 A의 좌표를 찾는 거였죠? 선생님 문제를 또 끝까지 못 봤구나. 이걸 묻는 문제였다면 얘들아 이게 정답이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점 A를 찾아달라는 문제였던 거네. 그럼 점 A 찾지 뭐. 점 A는 아까 K가 얼마였다고? K가 마이너스 1. 그럼 암산으로 가자.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누구의 제곱 되지? x-1의 제곱이 0 되는 거죠. x-1의 제곱이 0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1 되는 거지. 근데 그 x가 뭔지 알아? 교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점 A의 좌표는 1, 로 가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
그럼 y좌표를 어떻게 쓰죠? 이 a가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다 1 넣어주면 되는 거지. 1, 1이 되는 거였겠죠. 최단 거리는 5분의 루트 5가 같고 그 최단 거리가 되게 해주는 점 A의 좌표는 1,1이 맞는 거였던 거죠. 저거 운동 이렇게 어떤 거? 저거를 어떤 거? 그 A 이거? 아 왜? 뭐에 넣는 저기 여기 라인에 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자, 요거 길게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1153번 시작해보세요. 1153번 한 번만 더 설명하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워낙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1153번은 뭘 구하는지 선생님이 지금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 필기하기 좀 더 편하도록 한번 풀이를 시작할게요. 선생님 좀 이따가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해보자. 그러니까 포물선에 있는 점이랑 직선이 있는 점이 연결될 때 제일 짧으려면 포물선 위에 점이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지금 문제가 준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 포물선이랑 접하는 점이 우리가 찾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을 찾아줘야지만 가능해. 그렇게 접선을 찾았으면 평행한 두 직선을 찾게 된 거고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문제가 원하는 최다 거리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풀이로 한 번 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자, 정신 차리고 풀어야지. 자세 바로 잡고. 한 문제만 더 하자. 자, 선생님이랑 마무리하고 마무리되면 한 번 더 쉬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말하는 건 포물선이 있어.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말하는 게 뭐였느냐? 저 포물선이 있는 점과 직선이 있는 점을 연결한 선분 중에 제일 짧은 길이가 나타나는 게 루트 17이래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일 짧다는 건 결국 칠판 얘가 똑같은 기울기로 평행 이동이 됐을 때 이 포물선이랑 처음으로 만나는 점 어느 점일까? 이 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 점 가지고 구한 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보다 더 짧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점들끼리 연결한 거리가 있는지. 혹시 저렇게 연결해서 나타나는 길이 말고 지금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랑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 길이 중에 저거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거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을 하고 저거보다는 짧은 길이가 없겠다는 결론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됐어요 얘들아? 이 거리가 루트 17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거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부터. 다시 문제 전체적인 설계를 해볼게. 선생님은 먼저 L부터 찾을 겁니다. L 찾으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평행한 두 직선을 다 찾게 된 거니까. 물론 나는 이건 찾은 거 아니지, 이건 원래 있던 거고, 이거 내가 찾았으니까 평행한 두 직선 찾았으면 이제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 된다는 내용으로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맞아? 그래서 L부터 찾을 거야. 그런데 L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맞아, 4인 이 포물선에 접선이나 내가 찾고 싶은 직선 L은 기울기가 4가 되면서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L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겠지. K 저기 있네요. 바로 붙였으지 뭐. 4x 플러스 알파라고 말을 할게요. 빨간 직선 찾는 거다. 뭐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지금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50% 찾은 겁니다. 나머지 50%만 찾으면 돼. 그걸 뭘로 찾느냐? 접선으로 찾는 거라고. 그럼 접선 찾는 방법은 집중해서 봐. 집중해서. 포물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포물선과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을,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 뭘 구하는 방정식이니까? 교점 구하는 방정식이니까. 맞아? 그 교점이 접선이라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한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근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중근이 나와야 돼. 왜? 교점이 하나여야 되거든. 교점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예쁘게 한쪽으로 넘겨볼까? 이쪽으로 넘길게.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중근이 나오면 돼. 저게 중근이라는 건 판별식이 0인 걸 말하는 겁니다. 판별식이 0인 걸 말하는 거야. 또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야 이거. 같은 얘기. 완전 제곱식이 돼야 중근이니까. 근데 저것도 뻔히 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4x까지 보이네. 그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상수항 뭐 있어야 되니? 4가 있어야 되지. 상수항이 알파 마이너스 5야. 알파 마이너스 5가 4가 되면 돼. 알파 얼마였을까? 알파 얼마였을까요? 9였겠죠. 여러분들 이걸로 풀어봐도 보여주자. 간다. b의 제곱 4분의 1로 갈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로 계산한 게 0이라고 놓고 풀어도 되고요. 완전 제곱식이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을까? 이거에 필요한 상수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아? 여기가 4가 돼야 된다는 거 보일 거잖아. 그거 가지고 그냥 알파가 9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고. 어쨌든 간에 알파를 찾았어. 뭐하고 있는 거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 정신 똑바로 차려. 나 뭘 찾은 거냐? 이거 찾은 거야. L 찾은 겁니다. 그래서 L의 방정식은 누가 되는 거냐? Y는 4x 더하기 9라는 직선이 된 거예요. 얘가 접하려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고. 됐어? 그럼 이제 남은 건 저 루트 17 이용해야 되는 거야. 루트 17이 뭔지 알아요? 얘랑 쟤 지금 찾은 접선이랑
문제가 처음에 말했던 직선,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라는 내용을 이제 K값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점 아무나 찾을 거야. 점 누구를 할까 얘들아? 이 두 직선 중에 아무나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점 아무나 선택해보자. 뭐로 할래? 여러분들 해줘. 아무나 할 거야 진짜. 상관없어. 0,9로 할래? 그래. 그럼 선생님도 0,9로 하지 뭐. 지금 민찬이가 먼저 말했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0,9하고 그럼 남은 직선 얘가 되는 거겠지? 4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하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 되면 된다. 그래서 가자. 분모 루트 누구분의 16 더하기 1 17분의 절대값 몇 더하기? 0 더하기 몇 더하기? 마이너스 9 더하기 몇?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k가 뭐가 돼야 된다고? 루트 17이 돼야 된다. 그럼 절대값 k-9가 루트 17 넘겨주면 17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네. 맞나? 네.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17이 되는 방법 몇 가지 있지? 두 가지 있어. 뭐하고 뭐? 이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때 계산 결과가 17 나오지? 17하고 아니 그냥 정답만 말해. 정답 말고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숫자의 크기를 말해봐. 누구하고 누구? 17하고 마이너스 17만 되는 거죠? 그래서 k-9가 17이 되던가 k-9가 마이너스 17이 되던가 그래서 k는 몇이 되던가? 26이 되던가 k는 누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정답 두 개는 다 아니거든? 누가 정답이 이게? k 들 숫자 26하고 마이너스 8 중에 누가 정답이게요? 왜 26이 정답이지? 왜 26이 정답이야? 그림을 봐. 그림을 봐. 내가 찾는 직선은 이미 찾아놓은 이 빨간색 직선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야 되지. 위에 있다는 건 빨간색 직선의 y절편이었던 누구보다 y절편이었던 누구보다 9보다 더 큰 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26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8은 누군지 보자. 마이너스 8은 누구였던 거냐면 얘들아 여기에 있던 직선을 말하는 거야. 여기 이것도 루트 17 되게 해주는 조건이 하나 있을 테니까 이 직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8인 걸 말하는 거였던 거죠.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한 5분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원의 방정식 잠깐 맛 좀 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해요. 1154번은 숙제로 따로 내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해서 질문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1154번